예, 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또다시 영어 공부법을 올리려고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식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영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영어 지문이 100개 정도가 있는데 하루 만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이 뭐냐. 그래서 독해도 다 해봤고 문제도 다 풀고 그랬는데 지문이 너무 많아서 자꾸 헷갈리고 서술형 적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내일이 시험이라고. 내일이 오늘이네요. 제가 조금 일찍 방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 잘 보셨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떤 대답을 해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선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봐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3가지만 딱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어를 3부분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구조상으로, 내용상으로, 형식상으로 이 문장이 그리고 이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한눈에 딱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해를 다 해보셨다 그랬는데 첫 번째 문장만 보고도 술술술 나올 수 있다. 이러면 그냥 오케이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딱 봤는데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공부를 다 했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지 않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무를 봐야 합니까? 숲을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숲이에요. 우선은 숲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딱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딱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부터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뭐구나 라는 감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막 했는데 뒤에 however로 시작하면 확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결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글을 사선으로 봅니다.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고 사선으로 봐요. 제가 지금 예문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글을 이렇게 제가 사선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 so가 하나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는 since가 뭔가 하나 보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럼 however 없습니다. 그럼 반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간 문장부터 내가 쭉 연결해서 가야겠구나. 버릴 게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투자하는데 1초, 3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3초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신감은 300배입니다. 이거 뒤집어질 염려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마음을 가볍게 해요. 그래서 연결어를 한번 쭉 보시고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 사선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구조를 파악하셨다면 그 다음엔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내용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되게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다 주고 빈칸에 짠 하고 문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양괄식이 많아서 첫 번째에 있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마지막 문장이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확실히 딱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쭉 끌어내려온다. 이 자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보는데 키워드는 반드시 2개예요. 하나 찾아가지고 다 찾았다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제, 요지, 주장, 목적, 제목 이 전부가 키워드 2개 가지고 만들어지지 하나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문장 중간에 삽입하는 거 순서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 반드시 2개예요. 2개를 가지고 끌고 가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짜잔 하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형식인데요. 형식은
문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예, 동사가 딱 봐서 몇 형식 동사인가만 알면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5형식이죠. 4형식 조금 드물고요. 2형식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사인가 아닌가.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문제는 대동사, 비동사인가 아니면 일반 동사라서 do, does, did로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사가 거의 100% 갖고 있다. 그래서 형식 부분에서 봤을 땐 동사, 내용 부분에서 봤을 땐 키워드, 구조상으로 봤을 땐 연결어. 연결어에는 뭐까지 포함해 주셔야 되냐면 대명사까지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대명사도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여기서 나왔던 말 바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뽑아왔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11강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게이트 문제 아니고요.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구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훑어주세요. 예, 좀 전에 제가 so하고 since가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그냥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조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딱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빈칸입니다. 라는 건 처음에 우리가 다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우리한테 거의 다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천천히 들어갈게요. Every puddle is a sign that the water has been blocked, stopped from traveling down through the ground. 우선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린 puddle이라는 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puddle하면 뭐예요? 예, 물 웅덩이죠? 이렇게 비 같은 게 와가지고 거기 파여가지고 물 웅덩이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어떤 sign, 신호랍니다. 뭐냐, 어떤 신호냐 궁금해지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물의 신호랍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하느냐는 동사에 달려있는데 has been blocked, stopped 당하는 거네요. 물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멈춰 있어요. 갇혀 있는데 멈춰 있어요 하면 그 전에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겠죠. 예, 갑니다. from traveling down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travel을 굳이 여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 뭔가 딱 멈춘 거죠. 근데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 땅을 통해서. 땅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땅을 통해서 쭉 물이 빠져나가다가 여기 딱 보였어. 이게 바로 물 웅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 웅덩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물 웅덩이니까 water 있지. 근데 뭔가가 딱 멈췄어. 그래서 갇혔어. 예,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막혔어. 예,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내려가는데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을 해놨습니다. This is a sign. 예, every puddle is a sign 해놓고요. 또 쭉 내려와서 This is a sign. 이렇게 같은 문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뭐의 사인이냐 했더니 그 바위가 있는데 너의 발 밑에 바위가 있더라. 그게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 변화를 하는데, 그쵸?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덮여져 있는 흙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 이랬어요. 그럼 이건 뭐의 사인이냐?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쭉 보면 뭐의 사인이니까 퍼즐 사인이죠. 예, 그래서 안 끌어온 거예요. 왜? 디스를 잡아왔죠. 다시 또 디스를 잡아오죠. 그죠? 그러면 그냥 그 사인 그대로 그냥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기긴 생기는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이진 않는데 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퍼드를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키워드 하나예요. 뭔가 키워드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건 어디서 판단하실 수 있냐면 바로 빈칸 문제에서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 딱 봤을 때 빈칸 지문이 좀 길어요. 그쵸? 한번 빨리 볼게요. Since the rocks are responsible for a lo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il in an area, and the soil strongly influences the types of plants and animals, you will find a sudden change in the number of puddles without a very local downpour is a sign. 오케이. 또다시 sign이 나왔습니다. 자, every puddle is a sign. 밑줄 쳤나요? This is a sign. 말씀드렸죠. 거기서 키워드는 change였습니다. 그럼 every puddle은 change sign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딱 왔어요. 자, 그러면 a sign that the rocks, soil, plant and animals all around you. 키워드는 뭘까요? change 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만 잡으면 문제 굉장히 쉽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sign이라는 세 단어로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낸 겁니다. 보이시지요? 사인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2개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는 하나밖에 제가 안 잡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this is a sign 하나 찾아서 또다시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 sign 한번 잡은 거죠. 이렇게 해서 3개를 딱 잡아간 겁니다. 요게 풀어보는 요령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3문장만, 그러니까 저는 문장에 칠을 안 해요. a sign that, a sign that, a sign that을 먼저 칠해요. 그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아,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딱딱딱딱딱딱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하나 빠졌네. 그리고 change 딱 키워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문법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장 하나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조금 길게 내려가는 것들 있는데요. 이 문장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inly interesting. 보이십니까?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This is mainly interesting when we travel through a rural area and notice that the number of puddles suddenly increases despite there not being any more rain in that area. 여기서 being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에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동사의 성격? 당연히 이건 일형식이에요. there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유도 부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being 있는 부분. 앞에 있는 despite. 그렇죠. 전치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is가 들어갈 수 없죠. 만약에 is를 넣고 싶다 그러면 although나 though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there is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ough나 although 정도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동사의 체크를 해나가면서 근데 우리 이제 요령 좀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사를 너무 쉬운 건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한 동사들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ing랑 to 같은 거 붙어있는데 동사 성격 그대로 갖고 있죠. 걔네들. 그런 것들에 체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보여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이게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게 그 문제구나 라는 건 눈에 보이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구조상으로 볼 부분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세상에 이거 분명히 독해 다 하셨잖아요. 바쁜 세상에 언제 이걸 내가 지금 한번 돌렸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고 나도 보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적어도 3번은 돌렸을 거예요. 그럼 복습도 3번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면으로 한번 돌리고 형식면으로 한번 돌리고 구조면으로 한번 돌리고 깔끔하게만 딱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공부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려 지문을 100개를 해야 된대요. 아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아무리 추려봤자 20개 안팎 정도 되죠. 한 지문에 그 문제를 몇 개 달 수 있느냐, 서술형은 또 어떻게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주제가 보이시는 걸 택하세요. 이건 딱 봐서 이건 주제가 이거야. 어떤 건 주제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내는 사람도 애매해서 잘 안 내요. 내봤자 이제 문법이나 어휘 이렇게 낼 텐데 주제가 분명한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어, 철학, 심리, 과학 이런 영역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술, 특히 음악 이번에 좀 강세던데 음악하고 미술 같은 경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은 또 다른 거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통합교과로 많이 나오죠. 그런 지문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변형 문제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즘 문제 되겠네. 그런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너무 길었죠? 오늘 올려보고 또 괜찮다 싶으면 저도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밖에 편집이 안 되는데 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열심히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들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의미였습니다.